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진짜 더웠던 8월 한 달이 다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견뎌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 달 보내시면서 좋은 책들은 만나셨나요? 오늘은 제가 지난 한 8월 한 달 동안 만났던 9권의 책들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책은 민경구가 쓴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구름책방인 비즈니스라고 우리 직장인 모임에서 같이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현대적인 어떤 인권 개념으로 새롭게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율법 하면은 우리랑 상관없는 옛날에 있었던 어디 이스라엘의 캐캐 묵은 그런 내용들, 법조문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대에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여러 법률이나 종교적인 가르침보다 훨씬 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간 친화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신중심의 사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한 그런 법률이기도 했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약 율법을 읽어낼 때 조금 거리가 있게만 느껴진 게 조금 가깝게 와닿기도 하는데요. 읽으면서 살짝 조금 우려됐던 부분은 너무 현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약 율법을 다시 재단하는 건 아닌가. 여기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이게 좀 지나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요. 구약 율법에 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에드워드 윌슨 리가 쓴 물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 직후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7세기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겠죠.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두 명의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사물입니다. 한 명은 유럽 내 곳곳을 다니면서 새롭게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르네상스 정신에 충만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흠뻑 빨아들이고 자신의 작업물에 이제 반영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또 한 명은 당시 이제 새롭게 개척된 신학로를 따라서 멀리 인도 그 넘어서까지를 오고 가면서 뭔가 한탕 크게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던 모험가에 가깝습니다. 이 두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당시 유럽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게 만든 흥미로운 구성의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이제 이 시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본 책은 전영훈이 쓴 그 한 사람 예배자에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저자인 전영훈 목사님과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교회에서 몇 년간 같이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파트가 좀 달라서 직접 함께 일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아마 서로 이제 얼굴 보면은 목사님도 저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저 아시면, 기억나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훈 목사님은 소망의 바다라는 이름의 CCM 사역자로도 한동안 활동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하늘 소망 그런 곡들이 나왔던 바로 그 그룹입니다. 요새는 이제 그 목회 사역 쪽으로 이제 전념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찬양 사역, 예배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해오신 분이 자신의 노하우를 묶어서 여기다가 함께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예배 팀들을 구성하고 인도할지, 또 그 가운데 여러 갈등들이나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지, 또 책 후반부로 가면은 어떻게 작곡할 수 있을지도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배사역 전반에 관해서 좋은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팀, 찬양팀 리더들에게 한 번쯤 선물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책이죠. 다음으로 본 책은 윌 바우스가 쓴 C.S. 루이스의 신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겨우 얻었는데 정가보다 더 높게 부르시더라고요. 절판되고 팔리는 책이니까 그러겠죠. 제목처럼 C.S. 루이스의 신학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물론 C.S. 루이스는 자신을 평신도라고 주장하긴 했는데 어지간한 신학자들, 목회자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글들을 많이 썼잖아요. 여기 저자는 C.S. 루이스가 쓴 그 광범위한 저서들을 다 읽고
그걸 나름대로 항목에 따라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봤는데 또 우리 루이스 컬렉션에 그런 책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요만한 정리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정리했고, 일단 거기에 담겨있는 책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루이스의 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거의 끝판왕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루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책 좋아하실 텐데, 아쉽게도 절판됐으니까 중고로 아직 몇 권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예 사라지기 전에 얼른 구입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루이스 한 문장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봤던, 즐겁게 봤던 그런 책이네요. 다음으로 본 책은 다카미야 도시유키가 쓴 책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 책의 역사 들어가니까 좀 어렵고 무겁고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작고 가벼운 책입니다. 어떤 전문가를 위한, 내지는 학술자를 위한 꼼꼼하게 분석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고 대중서적이거든요. 책과 관련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꽤 흥미롭게 볼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듬뿍 담아 놓은 그런 책입니다. 8월에는 어떤 청년부 이제 수련회 강사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오고 가는 길에 이 책 읽으면서 다녀왔어요. 정말 어렵지도 않고 머리 아프지도 않아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책들도 가끔 이제 가볍게 머리 식히는 겸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본 책은 배덕만이 쓴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이제 근대교회사 관련된 책 한 권 읽었었잖아요. 이건 현대교회사에 관련된 책입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근현대교회사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참고 자료로 함께 봤던 책이고요. 거의 이제 이 정도 읽으면 이제 그 영상 컨텐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요부터 짜기 시작해서 좀 시간이 아직도 걸리긴 하겠지만, 이 책은 현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언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에도 세계화 시대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현대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선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급격하게 확장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현대교회 다양한 교회들의 그 분파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사실 그걸 다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나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그걸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서 이 부분에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라서요, 한 챕터 한 챕터 완결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나가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리치 노튼이 쓴 인생이 바뀌는 시간관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종의 이제 시간관리 자기계발서에 가까운데요. 여러분 시간관리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제가 책 읽으셔야 되는데 라고 살짝 오늘 띄우면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이런 말씀들 좀 하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일들을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도 잘 못 내고, 일이 여러 가지 이제 퍼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 운영에 있어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시간에 관한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시간 관리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시간 관리가 뭐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인데, 저처럼 시간 관리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몇 가지 도움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홍종락이 쓴 C.S. 루이스의 인생 책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홍종락 번역가는 많이들 아시죠? C.S. 루이스의 책들도 많이 번역을 하셨고 좋은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하시면서 이 번역가가 번역한 책이면은 뭐 번역의 퀄리티는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또 루이스의 오랜 팬이시기도 한데요. 이 책은 루이스의 여러 책들 중에서 주요한 책들을 뽑아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저자 자신이 루이스를 워낙에 좋아하는 분이라서, 원래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듣는 것도 재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상당히 읽는데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저와 같은 이제 C.S. 루이스의 팬이니까 약간 동질감도 느껴지고요. 책 후반에는 또 각각 그 주요 작품들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한 내용도 있고요. 또 본인 이제 독서 모임에서 사용했던 질문들도 함께 실려 있어서요. C.S. 루이스의 주요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요리해 놓은 그런 잘 차려진 상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은 예지은이 쓴 리더라면 한 번은 만나게 될 이슈들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리더십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책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조직을 이끌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리더라는 자리는 꼭 필요한 자리죠. 어떤 조직이 있으면 리더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리더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자질들, 성품들, 능력들을 길러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의 실패, 일의 실패를 이끌게 되죠. 이 책은 그래서 리더들이라면 기억해 둘 만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리더의 자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장이고요. 2장부터 나머지 장들은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갈지,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까지 꽤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3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36개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가까운 데 두시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다시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백과사전처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나온 것들이 저자의 독특한 생각은 아닙니다. 어디든가 나와 있는 거죠. 여러 연구 자료들, 책들을 통해서 그것을 요약을 해놨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책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가서 보는 거 너무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책 직접 읽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책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어떤 기업의 리더를 생각을 하고 썼지만 기업 이외의 다양한 조직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같은 조직들에서도 충분히 리더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렇게 지난 8월 한 달은 9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책들 만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좀 더 이런 내용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영상 하단에 설명글에 보시면 그 책에 관해서 제가 쓴 리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리뷰를 링크를 누르시면 제 블로그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서 리뷰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이 영상이나 그 글들에 대해서, 그 리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한 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고요. 9월 한 달도 좋은 독서 생활 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